때마침 우드슬랩 종류가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이거 참.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욘드 부재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엔드그레인 도마와 일반 식재료 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마들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저희 비욘드 오브제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어쨌든 처음 이렇게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다 보니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저희 비욘드 오브제는 인천에 있는 원목 가구 브랜드이며 원목 소품 그리고 주로 우드 슬랩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도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현재 SNS나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런 목재나 원목 소품, 우드 슬랩 관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박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선 이유는 앞에 보이는 이 엔드그레인 도마 그리고 일반 이런 손잡이 도마를 소개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엔드그레인 도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S 사이즈 그리고 L 사이즈로 나뉘는데요. 이 S 사이즈 같은 경우 400에 300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40cm에 30cm. 보통 두께는 현재 지금 4cm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앞에 보이는 이 엔드그레인 도마 같은 경우에는 느티나무로 제작을 한 엔드그레인 도마입니다. 지금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 때 칼질을 하면서 칼집이 어느 정도 나는지 확인을 시켜드리는데요. 이 엔드그레인 도마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일반 도마들보다 칼집이 용이하고 칼집이 덜 난다는 거에 중점이 있죠. 그런 장점을 통해서 세균 번식이나 오랫동안 좀 더 도마로서의 활용성을 보여주는 아주 뛰어난 그런 원목 도마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질 못하는 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바나나를 썬 부분입니다. 보이시나요? 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칼집이 깊게 파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엔드그레인 도마의 가장 장점이자 많이들 좀 찾아주시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분들 딱 보세요. 이런 거 하나 딱 사가지고 선물해줘봐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상이 바뀌는 겁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네네. 인스타. 매끄러워서 칼질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하고 싶거든요. 이 표면이 매끄러워서 칼질할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그 맞을까요? 밑에가 네네. 매끄럽다 보니까 이 도마가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 도마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뒷면, 앞면이 정해져 있는 형태예요. 근데 저희 월넛 도마 같은 경우에는 앞면 그리고 또 앞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께는 밑에 이렇게 고무 파킹을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싱크대, 아일랜드 식탁, 그냥 식탁에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으시죠. 놓고 밀어주세요 그냥. 끝납니다. 이러면은 칼질할 때 좀 더 용이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부모님께서 칼질을 하실 때 이 도마를 사용하시면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너무 밀려서 조금 사용할 때 좀 위험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밑에 이렇게 고무 파킹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한번 칼질을 해볼게요. 칼질할 때 다 막 붙이고 장붙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난타 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만 해도 칼집이 잘 안 난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 수 있죠. 엔드그레인 도마의 큰 장점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엔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설명드렸었던 니티나무로 만든
엔드그레인 도마가 있고요. 약간 붉은기가 조금 도는 그런 도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짙은 다크 색감을 갖고 있는 월넛 엔드그레인 도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양면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만약에 미끄럼 방지를 좀 원하신다고 하면은 요청에 의해서 밑에 고무 파킹을 달아드립니다. 면은 정하실 수 있으세요. 자, 세 번째로 설명을 드릴 도마는요, 지금 월넛과 여기 보시면 밝은 원목 메이플을 사용하여 만든 엔드그레인 도마입니다. 지금 보셨던 이 월넛 엔드그레인 도마보다는 약간 화려하고 디스플레이 하기에 좀 용이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엔드그레인 도마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손잡이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쪽 사면에 고무 파킹을 달아서 충분히 또 사용 가능하신 그런 엔드그레인 도마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엔드그레인 도마와 좀 틀리게 두께가 조금 얇은 편이에요. 한 3.5cm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크, 참나무로 만든 엔드그레인 도마입니다. 오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레드 오크와 화이트 오크가 있는데, 주로 화이트 오크는 무겁기 때문에 가구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레드 오크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오크보다는 조금 가볍기 때문에 이런 소품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드 오크가 화이트 오크보다 단단하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레드 오크도 많은 가구재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도마재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엔드그레인 도마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면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무 파킹을 이용을 해서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는 도마입니다. 향기가 나나요? 나무마다 향이 다른지 궁금해요. 물론 나무마다 향기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유칼립 도마를 맨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놔뒀죠. 이 유칼립 도마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나오는 원목이에요. 흔히들 유칼립투스 쳐보시면은 많은 오일들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향이 요리를 했을 때 향균 작용을 해주는 그런 냄새를 발휘를 하는데요. 나무 냄새라고 하죠. 향기로운 나무 냄새가 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에서는 나무마다 향이 조금씩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질문 또 들어왔는데요. 네네. 혹시 도마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쪽나거나 부러지거나 하나요? 나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다른 실리콘 도마나 다른 도마들 보시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강한 편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대신에 친환경적이라는 요소가 이 원목 엔드그레인 도마에는 첨가가 되어 있죠. 또 질문 들어왔는데요. 네. 음식 냄새가 배나요? 음식 냄새. 요거는 저희가 이 엔드그레인 도마나 다른 도마들을 만들 때 코팅 처리를 다 해드렸어요. 보시면은 지금 올드빌리지라는 오일이 있는데요. 이 오일로 친환경 오일입니다. 검색해 보시면은 식품청에서도 다 인증을 받은 오일이고요. 이런 오일로 저희가 마감을 하는데 위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리를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엔드그레인 도마, 원목 도마는 다른 도마들과 비교를 해서 철저한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도마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수명이 단축되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여기까지 엔드그레인 도마를 만나봤고요. 간단하게 저희 평도마와 캄포 도마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엔드그레인 도마랑은 틀리게 조금은 심플한 감이 좀 있는 일반 도마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쪽 제 기준에서 왼쪽에 있는 이 월넛 도마는 북미산 월넛으로 제작을 했고요. 앞에서 보셨던 이 엔드그레인 도마와 같은 원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두 가지 형도마, 옆에 있는 거는 지금 메이플 도마예요. 단풍나무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도마들의 특징, 옆에 작은 홈을 만들어서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두께가 좀 얇고 하다 보니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려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옆에 손을 껴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린 거죠. 사면으로 다 있어요. 지금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모서리 다 있죠.
이런 식으로 어디로 들어도 간편하게끔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캄포 도마인데요. 요즘 문제들이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향균 효과 있는 제품들을 조금 더 많이 찾아주시고 하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 도마로 사용하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주방이나 집안 한 구석에 걸어두셔서 DP 용도, 그리고 향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그런 냄새를 집안 곳곳에 은은하게 퍼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답니다. 다음으로는 플레이팅 용도로 좀 활용 가능한 도마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원목들을 활용해서 디자인한 그런 플레이팅용 도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쨌든 원목의 그런 무늬결을 이용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원목 도마를 만드는 것도 정말 획기적인 아이템이지만, 보시면은 다른 원목들도 활용을 해서 각기 다른 디자인을 갖고 있는 이 디자인 플레이팅 도마도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원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홈을 파줬어요. 이 홈이 사실 어떤 칼질을 하시다가 어떤 뭐 음식물 같은 게 굴러갈 때 그 턱을 이용을 해서 방지를 하도록 만들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플레이팅 용도로 사용 가능한 물방울 모양을 갖고 있는 약간 조약돌 비슷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릴 이 세 개 디자인 좀 작다 싶을 때 나타나는 게 이 도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빵도마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도마입니다.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네네. 그 씻을 때는 어떻게 씻어야 되며 말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세척을 하실 때는 원목 도마다 보니까 장시간 물에 담궈두는 거는 이 원목 도마에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금지할 사항 중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세미로 빡빡 닦아도 되냐? 뭐 여기에 이물질이 끼진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충분한 관리를 통해서 가능한 원목 도마이기 때문에 물을 직접적으로 묻히는 것보다 물이 묻어있는 행주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리하는 법을 간단하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칼질을 했었던 예티나무 엔드그레인 도마인데요. 이거를 한번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평소에는 칼질을 막 하세요. 기스를 나든 흠집이 나든.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엔드그레인 도마, 원목 도마다 보니 약간 잔 스크래치가 좀 이렇게 나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요 사포를 이용해서 면을 먼저 처리를 해줍니다. 보시면은 가장 쉬워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 가로 방향으로 해줄 거예요. 칼질을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이렇게 면 처리를 먼저 해줄 겁니다.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은 칼질은 이 부분으로만 하는데 왜 이 부분까지 같이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오일 발랐을 때 얼룩이 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포질을 꼼꼼하게 해주고 나서 이제 오일을 발라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저만 만져서 죄송한데 이거 만져보시면은 사용하시면서 사포질 이렇게 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맨들맨들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여기서 이 방향으로 있으면 그 반대 방향으로 한번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 나뭇결은 이렇게도 나 있고 이렇게도 나 있다 보니까 꼼꼼하게 반대 방향으로도 한 번 더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샌딩을 해주고 위에 오일링을 하면 되는데요. 이 방법, 이제 샌딩을 하고 오일을 주는 그런 주기 같은 경우에는 도마를 일주일 동안 얼마나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매일같이 사용을 하신다, 근데 주말에는 이 엔드그레인 도마를 사용을 안 한다 하셨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말 긴 기간 동안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도마를 칼질용도 말고 약간 디스플레이 용도, 접시 용도도 많이 사용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달에 한 번 정도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샌딩을 딱 하고 나면은 만졌을 때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 제가 샘플로 드릴 이 오일이 있는데, 이 오일은 뭐 어떤 걸로 발라야 되냐 했을 때 깨끗한 천이나 아니면은 뭐 냅킨 아니면은 그런 키친타월 그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깨끗한 천을 이용을 해서 앞에 있는 먼지를 한번 닦아주시는 게 좀 좋아요. 닦아주시고 오일을 열어서 또 이렇게 해주시고, 천에서 가장 적은 면적으로 꼼꼼히 발라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최대한 꼼꼼히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하면서 돌리면서 오일을 해줘야 더 잘 먹습니다. 오목도모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사포질을 하고 그 위에다가 지금 오일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포질을 했다는 거는 한 번 코팅을 약간 좀 벗겨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따지면은 때를 벗긴 거죠. 그 위에 저희가 뭘 해요? 바디워시를 뭐 로션을 바르거나 바디워시로 닦죠. 그런 식으로 똑같이 오일링을 이렇게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르고 나서 지금 얼룩덜룩한 부분이 정말 많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일자로 쓱싹쓱싹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오일링이 끝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사용하는 실질적인 면적은 이 앞판인데 앞에만 하면 되나요? 절대 안 되죠. 옆에 그리고 뒤에도 한 번씩은 사포질 안 하더라도 오일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엔드그레인 도마는 특히 그런 관리가 좀 더 필요하세요. 자, 옆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오일을 살짝 묻혀서 옆에도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엔드그레인 도마는 칼집이 잘 안 나요. 이 잘 안 난다는 거를 정확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칼집이 깊게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깊게 안 나면은 그 안에 음식물이 낄 일도 없고 세균 번식이 잘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그런 상처들을 사포로 한번 문질러 주시고 그 위에 먼지 한번 제거해 주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오일링을 해서 코팅을 한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균 번식 억제가 좀 더 되겠죠.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오일 바르고 얼마 후 사용하면 되나요? 딱 하루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을 말을 하는 거냐? 아닙니다. 기후에 따라 좀 틀린데요. 이 오일은 어쨌든 비가 오는 날이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잘 안 마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정말 좋은 날 관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사포는 몇 방으로 사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사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는 뭐 320방, 400방 이렇게 좀 고온 사포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샌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시냐에 따라 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장 거친 방수는 220방이고요. 가장 고온 방수는 600방까지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걸 구매를 하려면 어떻게 지금 구매를 해야 되는지. 구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셀렉티브 TV에서 보시고 나서 저희 비욘드 오브제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서 네이버 쇼핑으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비욘드 오브제 엔드그레인 도마와 이런 일반 플레이팅 도마 그리고 평도마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비욘드 오브제가 우드슬랩을 제작하고 우드슬랩을 판매를 하고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 우드슬랩을 또 안 보고 갈 수는 없겠죠.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때마침 우드슬랩 종류가 어떻게 되냐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이거 참 저희 보시면은 저희 우드슬랩 같은 경우에는 국미산 월넛 그리고 엠버우드 이 두 종류를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수종으로는 뉴성 우드슬랩, 뭐 스타벅스 테이블로도 많이 불리고 있죠. 그런 우드슬랩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미산 월넛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북미 쪽에서 오는 블랙 월넛입니다. 그리고 이 엠버우드 같은 경우에는 참 말은 많고도 정말 친척들도 많은 그런 수종인데요. 이 원목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버시, 몽키포드, 스와르 등등등 정말 많은 수종이 있지만 이 원목의 명칭은 엠버우드, 남태평양 피지에서 온 원목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팔로워 분인 한 분께서 네네. 그 우드슬랩 꼭꼭 방송해 주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 네네. 그 우드슬랩 방송은 대략 언제 정도에 볼 수 있는 거죠? 빠른 시일 내에 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 앞에 라이브 방송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나 조금 더 알고 싶은 원목 수정이나 그런 것들이 있거나 뭐 우드슬랩 어떤 우드슬랩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은 뭐 SNS든 아니면 저희 블로그든 아니면은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제 박 팀장 연락처든 어디든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구입 가능한 거죠? 라고 다시 댓글 한 분 남겨주셨는데요. 네네네, 그럼요. 가능하시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네이버 쇼핑에서 저희 비욘드 오브제를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쇼핑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상세 페이지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다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좀 더 부가적인 설명들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욘드 오브제 박승기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앞에, 고객님들 앞에 이렇게 처음 나섰는데요. 조금 떨리기도 하고 어쨌든 좀 설레기도 하고 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 우드슬랩이나 원목 소품, 엔드그레인 노마 등등등 정말 많은 분야가 있죠. 그런 분야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 박 팀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